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학생부 교과 성적 1.3에서 1.8 정도의 교과 성적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난 의대를 원서로 쓰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이 좀 낮아서 결정이다. 그럼 어디 원서를 쓰는 게 좋겠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4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도 많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과연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 고민도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고민이 많죠. 그렇죠? 하지만 이 많은 고민들 중에서 수능 최저는 사실은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지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크게 개의치하지 않는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뭐냐면 교과 성적이거든요. 결국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원서를 쓴다는 얘기고, 나도 그렇게 원서를 쓰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원서를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쓰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 성적이 낮으신 분들이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 다 그렇죠.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을 원서로 써라.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을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 결코 틀린 거 아닌 얘기고 맞는 얘기 맞아요. 하지만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에 쓰면 수능 최저의 미충족이 발생되고, 미충족이 발생이 되니까 내신이 하락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25%다. 그 얘기는 결국 75%의 학생들이 미충족했다는 얘기인데, 결코 내가 25%만이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만이 기회가 될 수 없고, 논의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그럼 아마 교과 성적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의학과의 경쟁률은 33.3대 1, 그 다음에 의학과의 경쟁률도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다시 말하면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2022학년도의 평균 성적을 봤더니 의학과 최고 합격자의 최고 성적으로 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저 점수가 2.0입니다. 평균 성적은 1.6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성적대가 1.4, 1.5, 1.6, 1.7, 1.8, 1.9, 2.0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동국대학교 경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낮은 내신 성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 내신이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고, 내신이 하락을 하니까 내신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지금 보시면 다른 대학하고 좀 차별성은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수능 최저가 결국은 3, 4의 과탐 하나 정도가 되어지는데 꽤나 높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수능 최저가 높다 그러면 영남대학교 떠오르죠. 영남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이 하나나 과탐이 2개인 경우를 높은 수능 최저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거리가 높은 수능 최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대학이 높으면서 수능 최저도 높아지는 거, 그것도 높은 거지만 낮은 대학에서도 3, 4 정도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국대학교의 3, 4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사실상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4, 5 정도의 버금가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교과 성적이 불안하신 분들이 원서를 쓰겠죠. 내신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 좋으신 분들이 여기를 쓰면 보시는 것처럼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지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교과 성적, 수능 최저,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 단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의 3, 4의 수능 최저는 사실상 고려대학교 4, 5나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4, 5 정도의 높은 수능 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단계 배수는 5배수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1.78 정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꼭 1단계를 100% 붙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국대학교 참사람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다소 불안정하고 내신 성적도 불안정하고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도 불안하신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상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고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명이 줄어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 하나를 반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니까 별로 높지 않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려대학교의 4, 5나 경상대학교의 3, 4나 대학의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경상대학교의 3, 4가 고려대학교의 4, 5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경남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형의 방식이 학생부 교과 100%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단계 방식이 아니라 일괄합산 방식.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입시 결과가 내신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해야만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맞춰고 면접을 봐야만 붙는 건데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내신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결국 다단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1단계를 통과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학생부 교과 100%인데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졌다. 올해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 원서를 쓰신 분들이 특히 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 비율이 많았다. 라고 하면 내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을 노리는 데는 다단계 전형보다는 일괄 합산의 방식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상대학교는 첫 번째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2월 인원이 0명이라는 거, 이거 특징입니다. 2월 인원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처음에 뽑기로 했었던 14명, 처음에 뽑기로 했던 10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뽑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발동하고 이끄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수능 최저 미충족이나 수능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인원을 꾸준히 발생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대학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미충족자의 비율을 보면 2021학년도에는 자, 지원 인원이 47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능에 미충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302명으로서 36%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320명이 지원해서 수능 최저 미충족 학생이 209명, 충족 비율은 약 3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낮은 비율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35% 정도면 적정한 기준이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다 그러면 대부분 30% 이하인 경우 25%, 물론 어떤 학교인 경우에는 17, 18%인 경우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30% 이하 23, 4, 5% 정도 되면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이고 35% 정도 되면 적정 구간,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로 발동이 되어지는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에는 평균 성적이 1.24, 그 다음에 80%가 1.29였는데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등급이 평균이 1.15로 성적이 매우 높아졌죠. 우리가 이제 경상대학교를 보면서 주목할 점들은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 원서 지원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검토 요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합격생 교과 평균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게 지금 보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22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척 높아졌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2023학년도는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하락한다.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고 3, 4에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에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지원율이 줄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 대학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대학이 한림대학교에서 그전에 그게 발생이 되어졌죠. 그렇죠? 2020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내려가면서 종전보다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1.15였다가 그 내신 성적이 1.4나 5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상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4명에서 10명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3, 4의 과탐 한 과목이지만 대학의 높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4, 5 정도의 수능 체제의 의미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시에 이원 인원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입시에 변동이 생겨도 모집 인원을 대부분 다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점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볼 때 2023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죠. 그러면 내신 성적이 높으니까 원서 지원을 주저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경쟁률이 하락할 거고 그 하락된 경쟁률 내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럼 적은 인원 학생에서 학생들을 뽑게 될 거고 적은 인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내신이 하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건 몇 개의 대학의 예에서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전년도에 높다고 해서 겁먹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하지만 점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점수의 폭이 1.67까지 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약 35%를 유지한다는 걸 고려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4 정도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그렇게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충북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전년도에는 5명 선발이었다가 올해는 4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자, 우리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어떤 전형이 유리하지?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학생부 종합이야. 내신 성적이 좋아. 그럼 어디 있어? 학생부 교과 써. 라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구분지어 생각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수능 체제가 높아지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의미가 없다.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전형의 역할이 뚜렷해진다. 하지만 수능 체제가 높아지면 전형의 특징이 없어지고 결국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특히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낮고 대학 자체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낮은 수능체제를 형성하는 학교들이.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충북대학교도 학생부 교과전형인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경상대학교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해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내신 성적 안 좋으니까 학종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학종에서 기회가 안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이죠.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원서를 쓰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써야 훨씬 더 기회가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하죠? 이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작은 구간이 내가 성적의 경쟁력이 없을 때 모집 인원이 작은 구간이 기회가 되어진다 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가 있고 모집 인원이 4명인 학과가 있다면 동일 학과에 10명인 학과에 붙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야 된다면 4명인 학과에 붙기 위해서 8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4명인 학과에 붙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95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으면 많은 학과에 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다. 초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 또 혹시나 이게 기회가 될까 생각해서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하지만 내가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충북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성적이 우수하면 반드시 상위대학으로 붙으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연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야, 모집 인원이 4명이니까 4명 딱 붙고 나까지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충북대 위에 상위대학이 존재하는 거고 성적이 나보다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은 다른 대학 붙으면 빠져나갑니다. 수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충북대학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2022학년도에 5명 모집의 지원 인원이 무려 200명.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5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5명이 뽑는데 왜 200명이 지원했지? 5명은 정말 적은 인원이잖아요. 누가 봐도 원서를 쓰기에 가장 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200명이 지원했죠. 이해가 안 돼.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명이 지원한 이유는 바로 여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2021학년도에 교과 성적이 1.59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원서를 쓸 때 전년도 교과 평균 성적을 보고 원서를 쓴다. 수시든 정시든 대부분 직관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은 인원에 200명의 인원이 몰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21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1.59였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렸죠?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높아졌을 거고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 성적이 엄청 올라갔죠. 1.28로. 그럼 반대로 봅시다. 1.28이라는 높은 성적이 2022학년도에 나왔으면 그럼 2023학년도에는 2022학년도하고 똑같이 많은 학생들이 200명이 원서를 쓸까? 아니면 2022학년도처럼 4명 모집에 88명의 적은 인원이 원서를 쓸까? 적은 인원이 쓰겠죠. 경쟁률 엄청 높지. 내신 성적 엄청 높아졌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서 지원 기피하지. 그럼 적은 인원이 원서를 쓰겠지. 그럼 적은 인원 안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다 보면 내신이 하락하겠죠. 결국은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도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5명 모집의 예비 순위가 18번. 그렇죠? 저기 보면은 4명 모집의 예비 순위가 6번. 저렇게 예비 순위가 별로 높지 않고 높은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쌓이면 상위권 학생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높으면 무조건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는 올해 어떤 사이클이냐, 돌고 돌고 사이클 중에서 2022학년도가 원서를 쓰기가 가장 어려운 해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다. 결국은 2021학년도 입시 결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계명대학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인데 모집 인원은 참 탐스럽죠. 16명. 그죠? 교과 전형에서 16명 뽑는 학교들이 없으니까 모집 인원이 참 많습니다. 16명이고 1단계 배수가 10배수니까 배수도 참 좋아요. 그런데 가장 꺼리는 거는 수능 최저가 세계영역 등급 합의 3, 과탐 한 과목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명대학교 3, 3이면 어찌 보면은 고려대학교 4, 5보다 더 높아. 대학의 높이를 생각해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는 좋은 학교는 맞지만 당연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의대나 치대를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선택할 때 1순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간다. 2순위 강원 지역에서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를 간다. 그 다음에 3순위를 가게 되어지면 충적 지역이 있죠. 충청도. 다시 말하면 건대 글로컬이라든가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 같은 학교들이 세 번째 선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광주, 전남 지역과 대구에 있는 경북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선택지가 경북과 경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북과 경남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이 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이나 경북의 일부 지역이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계명대도 지역인재 전형의 계명대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계명대가 아니라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거나 각 지방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되겠죠.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명대학교의 장점은 이거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기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의예과가 2021학년도는 평균 성적이 1.35 그 다음에 80% 컷이 1.5 정도의 성적 그 다음에 경쟁률은 13.9, 14.9 최종 후보 순위는 15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14.9대 1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22.1대 1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성적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 근데 문제는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거고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이 1.36, 85%의 컷이 1.43이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0배수를 고려하게 되어졌을 때 1단계 배수 10배수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1.5 정도까지도 내신 성적에서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도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나는 수능 최저의 충족에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의 기회 구간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제 지금쯤 많은 분들이 바쁘시겠죠. 학생들은 당장 이제 8월 31일에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장되실 거고 부모님도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실 거예요. 자, 요번 시간까지 해서 의대 1.3에서 1.8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설명은 요번 시간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서부터는 뭘 하고 싶냐면 치의학과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틀림없이 의대를 원서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치대의 원서 지원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치대를 상해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내가 원서를 쓸 때 6개 중에서 나는 3개는 의대 쓰고 치대를 한두 개 정도를 써서 치대에서 뭔가 안정 지원을 택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몰아볼 때 나는 치대를 써서 뭔가 거기서 기회를 찾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치의학과 중에서 교과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 수능 체제의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기회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가 과연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고
또 노력하신 것만큼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